나온 지 한 일주일? 인쇄소에서 딱 끝나서 척척척 탁탁 해서 이렇게 약간 그 새 책 느낌, 되게 아름다운 먼지 이런 책이 나왔어요.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우리 현대사나 신용안에서 다루게 되는 두 번째 책, 유료책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책의 제목은 시민의 한국사. 1권, 2권. 1권은 전근대편, 2권은 근현대편이고요. 사실은 한국 역사계의 아주 중요한 성과물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제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는 또 영광을 누리게 돼서 여러모로 좀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슬쩍 보여드리면 어우, 책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봐도 되나요?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너무나 편향되거나 혹은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이거나 이런 것을 피해서 건전하고 좀 안전하고 유용한 역사 인식을 가지려면 훌륭한 학자들이 쓴 최신 연구 성과와 학계의 합의가 전제가 된 좋은 통사를 읽어야지만 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재밌는 책도 보고 쉬운 책도 보고 베스트셀러도 보지만 돌다가 통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그런 가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담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한 새롭게 통사에 진입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님들도 이제 이 영상을 좀 보고 읽으면 더 흥미롭게 느낄 수 있다. 저는 역사 공부라는 건 언제나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재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8, 90년대 때 냉전이 붕괴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부상을 했죠. 또 최근에 와선 신냉전이 막 격화가 되고 있고, 즉 최근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국제관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려시대 때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고려시대 때가 중국은 송나라 때거든요. 위에 거란이 세운 요나라도 있고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의 절반을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왕조가 양쯔강 이남 지역으로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이 다원적 질서 속에서 고려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역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었던 거란과는 세 차례 결국은 전쟁을 벌이면서 생존해야 되는 관계가 있었던 거고, 여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절반을 점령하는 데 굉장히 호전적이긴 했지만 여진과 또 전쟁을 안 일으키면서 또 생존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그 많은 고려사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게 고려는 굳이 비교를 한다면 조선에 비해서 굉장히 유두리가 있고 여유롭고 다원적 질서 속에서 특정한 어느 한편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국가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유능함을 발휘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략적 모호성과 유연한 외교의 달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 뭐냐? 통사 공부의 재미가 뭐냐면 요것만 쏙 빼서 보면 이걸로 끝나는 건데 다원적 질서가 일원적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즉 거란, 여진, 중국 이게 아니라 몽골, 하나의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모든 질서 관계가 다 파괴가 되죠. 동북아시아 질서가 다원성에서 일원성으로, 일원성에서 체제 개편으로 가는구나. 그 안에서 고려는 어떻게 적응했고 생존했고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화시켜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뭘 생각했냐면 이런 얘기가 너무 옛날 얘기인데 저희 때는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교목은 아니었어. 교련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호국사상 이런 걸 배워요.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가라고 배우면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몽골과의 항쟁인 거예요. 몽골의 침략 때 보면 사실 최우가 강화도로 도망간 다음에 백성들을 안 지켜주거든요. 지배층은 지금 군대를 끌고 자기들 살겠다고 강화도로 도망가서 사실은 방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몽골군이 치고 내려온 다음에 전략적인 방식 속에서 고려의 지배층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고려의 일반 민중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을 막 침탈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영웅이 하나 나타나죠. 김윤후. 김윤후는 이름이 김윤후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사람은 승려 출신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승려로 살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2차 침략 때 살리타이가 대병을 끌고 들어왔었을 때 매복을 하고 있다가 살리타이가 소수의 병사를 데리고 갈 때 뒤에서 쏴서 맞춰 죽였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데 백성들이 모여서 저항을 하던 과정 속에서 국가가 내려보낸 지도자가 아닌 정말 승려 출신의 그 지역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살리타이를 처단했는데 그게 몽골의 2차 침략 자체를 막아버린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람이 1253년에는 충주성에서 또 한번 싸워요. 근데 이때 충주성에서 또 어떻게 싸우냐면 충주민의 마음을 다 끌어당기기 위해서 김윤우가 노빈 문서를 다 갖고 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소와 말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싸움은 우리 고려 왕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너와 내가 살기 위한 싸움이다. 이 싸움의 결과라는 것은 적을 막아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어느 정도라도 해방이 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민을 규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충주성에서도 격렬한 격전을 벌이면서 또 승리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의 역사책들을 주로 몇 년 몇 월 싸워서 승리함 단순하게 나오는데 이번 시민의 한국사에서는 숫자, 연도, 전투 전개 방식, 아주 디테일한 지도 그리고 그때 있을 때 연표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수준 있고 품격 있는 공부지만 디테일을 바탕으로 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배우면서 상식처럼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선 후기 신분제 변동. 우리 어떻게 배우죠? 공명첩을 사고 일반 양민들이 양반이 되면서 신분 구조가 바뀌었다. 신분 해방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게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을 보면 신분 변동이 심했던 것이 아니고 세금이 면제가 됐지만 여전히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이 신분적 위계관계는 정확했었다. 신분을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고로 실제로는 신분 변화는 없었다고 봐야 된다. 학계에서 이게 한 20-30년 동안 격렬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엄청난 논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변화상을 이해하고 그려내려면 탄탄한 실증적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논의가 거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서 책에서 아주 좀 설명을 잘 담아놨었어요.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시민의 한국사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솔직해지셨네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동안 우리가 배우는 근현대사는 언제나 다 위대하고 다 훌륭하고 다 가치가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급진기합파는 급진기합파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의병항쟁은 의병항쟁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다 숭고해. 물론 다 숭고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선 경중을 헤아리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나의 적극적인 가치 판단도 애매하고 근데 이 책에서 이번에 정말 제가 보기에 인상적이고 잘했다 역시 대단해요 선생님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뭐였냐면 이 동학농민 운동 당시에 2차 봉기 때 보면 우리는 우금치 계곡에서 농민군 몇만여 명이 그 계곡을 넘으려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소들을 막 뺏어가서 만든 그 소 가죽을 입은 옷을 입고 기관총을 돌리면서 다 죽였다 이렇게만 배우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조선 정부군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지석영 아시죠? 지석영 선생, 종두법, 한글 연구 이 사람이 동학농민운동군 진압군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농민의 밀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란을 두고 그 밀란을 인정하고 호흡하면서 함께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건 잘못됐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동학농민운동의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이번 책에 그 두 가지 과정에서 정확하게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요. 즉 갈등 관계를 인정한 거죠. 생각할 여지를 준 거예요. 또 하나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 그거 배우잖아요. 독립협회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고종황제 대한제국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근데 사실은 학계에서 대한제국이 추진했었던 광무개혁을 두고 10년 이상 대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고종이 추진했었던 광무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고종은 전제황권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화의 개혁은 인정하지만 내 권력은 양보 못해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당시의 근대적 과정을 보게 되면 아예 왕정이 사라지고 공화국이 되든지 입헌군 주제로 가면서 왕권이 약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종은 자기 왕권으로 전제 왕권을 유지하면서 근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좋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개혁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더군다나 또 하나 초미로 예민했던 게 뭐냐면 고종이 자기 중심의 개혁을 위해서 독립협회를 짓밟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 독립협회를 후원한 것만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들어간 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 사건이라 들어보셨어요? 네, 한평군. 못 들어봤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그 고구마 자체에 대해서 고구마 수매, 그러니까 국가가 이 농작물을 심어라라고 해놓고 유통 작황 상황이 좀 다르니까 안 사주고 이러면서 농민들을 이제 곤란하게 만들었었던 1970년대 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막 그 농민들이 싸우고 그 당시 농민들을 지원하던 카톨릭 농민회가 함께 도와주고 하면서 한국의 농민운동사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 거의 몰라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고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 들어봤어요? 판자촌 얘기 들어봤죠? 판자촌 사람들, 판자촌이 너무나 문제가 되니까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신도시로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주를 할 때 무조건 강제가 안 되니까 이쪽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그쪽 가서 살아라. 이쪽 가면 뭐 훨씬 좋다 하니까 사람들이 갔는데 가보니까 제대로 된 건물, 제대로 된 수도시설, 제대로 된 교통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막 싸웠던 사건인데 이 광주 대단지 사건 같은 경우는 한국의 빈민운동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 주택정책 등등등에 되게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나올지언정 역사책에서 이 이야기를 보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또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수부대하면 뭐가 떠올라요? 5.18 때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진압했다. 이건 알죠? 근데 실제로 5.18 때 그 엄청난 폭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부마민주항쟁 때 먼저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서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해본 거를 5.18 때 더 세게 한 거죠. 근데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이번 책을 보면 그 부마민주항쟁 당시에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었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 느낌이 다른 게 그전까지 그냥 우리가 한국 현대사 하면 뭐 4.19 혁명, 5.18 산업화 이렇게 몇 가지 돌고 돌던 게 있었는데 잠깐만, 야, 이 농민들이 고구마 작황 문제를 두고 이렇게 싸웠어? 대단하네. 야, 그래. 이 사건이 없었으면 한국의 빈민 정책이라든지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할 수 없었겠구나. 아니, 공수부대가 이때부터 들어왔어?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역동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민의 한국사라는 책은 시민들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 역할도 하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가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역사적 교훈을 나누는 책이기도 해요. 가장 학술적이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전문적이지만 활용 가능한 책, 제가 감히 추천합니다. 시민의 한국사.